그만하자고 했잖아.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이야 말로 작작주해. 살다 보면요. 가장 오래 함께한 사람에게 가장 쉽게 상처를 주고 또 가장 깊이 기대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젊은 날엔 미쳐 보이지 않던 마음들이 세월이 쌓일수록 조금 늦게 그러나 더 깊게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은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 걸어온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닮아 있고 또 얼마나 많이 견디고 버텨왔는지를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함께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말은 짧아지고 표정과 숨결 사이에 담긴 감정은 깊어지는 법이지요. 때로는 그 깊이가 서로를 아프게 만들기도 하지만 돌아보면 결국 우리를 지켜준 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끝까지 자리를 지켜준 그 오랜 시간의 무게였다는 걸 조금 늦게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무게를 후회가 아니라 조금 더 다정한 마음으로 다시 어루만져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평범한 부부들이 평범하지 않은 감정들 그리고 그 감정을 다시 찾아가는 작은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함께 살다 보면 정이 익숙함으로 변하고 익숙함이 당연함으로 변합니다. 결혼한 지 30해, 40해가 지나면 고마워라는 말은 줄어들고 왜 그래라는 말이 늘어나지요. 사실 그 말투가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인생이 피곤해서 그런 겁니다. 산다는 건 몸도 마음도 지치는 일이니까요. 성북동에 사는 어느 70대 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은 늘 말이 없고 아내는 늘 서운했습니다. 둘은 거의 20년 동안 손을 잡아본 적이 없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병원에서 약을 타오다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전화기를 꺼내 길을 찾는데 손이 떨려서 번호도 잘 눌러지지 않았답니다. 그때 남편이 조용히 다가와 아내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더니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가 하는데 왜 이렇게 긴장을 해? 그 말투는 투박했지만 아내는 그날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여전히 나를 챙기고 있다는 걸, 말을 안 했을 뿐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였다는 걸. 그날 저녁 아내는 처음으로 남편 옆에 조용히 앉아 차 한 잔을 내밀었답니다. 남편은 받아 마시면서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 찻잔을 평소보다 천천히 마셨다고 합니다. 그게 두 사람만의 화해의 신호였던 거지요. 오래 함께한 부부는요, 가끔 이런 걸 잊고 삽니다. 상대가 해주던 작은 배려들,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해하겠지 하는 마음. 익숙해져서 감사함이 옅어진 것이지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안 띄면 금방 없어진 줄 알아요. 그러나 오래된 사랑일수록 더 깊게, 더 조용하게 남아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한 68세 남편분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아내가 일어나기 30분 전에 먼저 일어나 보일러를 틀어놓는다고 합니다. 아내는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40년 넘게 그렇게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고 남편은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날 아침 아내는 추운 방에서 깨어나 처음으로 알았답니다. 매일 아침 따뜻했던 이유가 남편 덕분이었다는 걸요. 병문안을 갔을 때 아내가 처음으로 말했답니다. 당신이 없으니까 집이 춥네요. 남편은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을 글썽였다고 합니다. 40년 만에 처음 들은 고마움의 표현이었으니까요.
사람은요, 있을 때는 몰라도 없으면 비로소 압니다.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했는지를요. 인천에 사는 한 부부는 결혼 35년 동안 매일 티격태격했답니다. 남편은 잔소리가 심했고 아내는 참는 게 없었지요. 그러다 아내가 딸네 집에 한 달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그래, 좀 쉬다 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집이 너무 조용했답니다. 밥을 먹어도 TV를 봐도 뭔가 허전했지요. 결국 남편이 딸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엄마 언제 오냐? 딸이 웃으면서 물었지요. 아빠, 엄마 보고 싶어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보고 싶은 건 아니고 집이 좀 이상해서. 아내가 그 말을 전해 듣고 피식 웃었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예정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지요. 남편은 아내를 보자마자 가방을 받아들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밥은 먹었어? 그게 남편식 보고 싶었다였던 겁니다. 평생 함께 산 부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 배우자가 고마웠나요? 대부분의 대답이 비슷했습니다. 아플 때, 혼자 있을 때, 힘들 때. 결국 사람은요, 평온할 땐 감사를 모르고 흔들릴 때 비로소 내 옆을 지켜준 사람의 소중함을 압니다. 70대 한 아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땐 남편이 뭘 해줘도 부족해 보였어요. 근데 나이 들고 보니까 그 사람이 해준 게 정말 많았더라고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당연함이 감사함으로 바뀌는 순간 관계는 다시 시작됩니다. 부부 싸움이라는 건 말 때문에 나는 게 아닙니다. 말 뒤에 있는 상처 때문에 생기는 거지요. 젊을 땐 몰랐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편들은 미안하다 한마디가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생 가장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가정이 흔들릴까봐. 그래서 사과를 잘 못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 드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고, 이 사람이 서운했겠다고 말을 안 할 뿐이지요. 대구에 사는 한 73세 남편분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미안해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부부 싸움을 크게 했지요. 아내가 화가 나서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조용히 밖으로 나갔답니다. 1시간쯤 지나 돌아온 남편 손에는 아내가 좋아하는 단팥빵이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방문 앞에 살짝 두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지요. 아내가 문을 열고 보니 빵이 놓여 있고 그 위에 쪽지가 있었답니다. 많이 화났지. 미안하단 말은 잘 안 나오네. 이거라도 먹어. 아내는 그 쪽지를 보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남편의 사과였으니까요. 반대로 아내들은요, 정말 화가 나도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솔직한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돌려 말합니다. 됐어, 나 괜찮아. 이 말은요, 그냥 넘어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 좀 알아줘 라는 신호입니다. 그걸 남편들은 대부분 모릅니다. 그러다 서로 오해가 쌓입니다. 전주에 사는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명절 때마다 자기 집안일만 챙기는 게 서운했답니다.
근데 그걸 직접 말하지 않고 그냥 참았지요. 1년, 2년, 10년. 그렇게 20년을 참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명절 아내가 갑자기 폭발했답니다. 당신은 내 가족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지? 남편은 깜짝 놀랐지요. 그동안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요.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말 안 해도 알아주길 바랐지. 20년 동안 남편은 그제야 알았답니다. 아내가 얼마나 오래 혼자 참아왔는지를요. 그날 이후 남편은 달라졌답니다. 명절 전에 먼저 물어봤지요. 장모님 댁은 언제 갈까? 작은 질문 하나가 20년 묵은 서운함을 풀어준 겁니다. 어느 부부는 30년 동안 싸움만 하다 49번째 결혼기념일에 처음으로 싸움을 멈췄답니다. 둘 중 어느 누구도 사과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식탁에 앉은 남편이 밥을 먹다 말고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너 없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자꾸 들어. 그 한마디에 아내는 그저 울었답니다. 싸움을 멈추게 하는 건 큰 말이 아닙니다. 가끔은 솔직한 약함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감정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운 세대니까요. 하지만 참는다고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쌓일 뿐이지요. 그 쌓인 감정들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거나 아니면 서로를 너무 멀어지게 만듭니다. 수원에 사는 한 부부는 10년 동안 거의 대화를 안 했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다른 방을 쓰고 밥도 따로 먹었지요. 그러다 남편이 건강검진에서 큰 병이 발견됐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내가 못 깨어나면 미안하다고 전해줘. 아내가 물었지요. 누구한테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너한테. 아내는 그 말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손을 잡았답니다. 바보 같으니 직접 말하면 되잖아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오래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10년 동안 쌓인 감정들을 천천히 조용히 풀어내면서요. 다행히 남편은 수술을 잘 마쳤고 지금은 두 사람이 다시 한 방을 쓴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솔직해진 겁니다. 70대 이상 부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젊었을 때 왜 그렇게 싸웠나요? 대부분의 대답이 비슷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 일로 싸웠어요.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상대가 먼저 사과하길 바랐죠. 결국 싸움의 본질은 감정의 불일치가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던 겁니다.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외침이었던 거지요. 나이가 들면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줄어드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요. 사람을 보는 눈도 바뀝니다. 젊을 땐 단점이 크게 보였지만 나이가 들면 그 사람이 내 곁을 지켜준 시간들이 더 크게 보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말했습니다. 평생 함께한 사람을 매일 같은 눈으로 보면 관계는 멈춘다. 부부가 다시 행복해지려면 가끔 새 사람 보듯 상대를 봐야 한다고요. 그동안 몰랐던 점들이 다시 보이기 때문입니다. 광주에 사는 한 75세 남편분은 최근에 아내를 다시 보게 됐답니다. 계기는 간단했어요. 아내가 동창회를 다녀온 날 집에 와서 즐거운 표정으로 친구들 이야기를 했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답니다. 아, 이 사람도 나 말고 다른 인생이 있구나. 그동안은 아내를 그냥
집사람으로만 봤는데 그날 처음으로 한 사람의 여자로 다시 보게 됐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아내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됐고 오늘 뭐 했어? 이런 질문을 자주 하게 됐답니다. 아내는 그게 좋았답니다. 관심받는다는 느낌이 오랜만이었으니까요. 실제로 60대 이후 부부 조사에서 가장 많았던 말은 이겁니다. 젊어서 몰랐는데 이 사람 덕분에 내가 버텼구나.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벼랑 끝 같은 날들이 많습니다. 그때 손잡고 옆에 서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서울에 사는 한 68세 아내분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남편이 무능해 보였답니다. 돈도 많이 못 벌고 승진도 늦고 집도 좁았지요. 친구들 남편과 비교하면 늘 뒤처진 느낌이었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남편의 진짜 가치가 보였답니다. 남편은 한 번도 아내를 무시한 적이 없었고 아이들한테 소리 지른 적도 없었고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줬지요. 친구들 중에는 돈은 많이 벌었지만 남편 바람 피워서 이혼한 사람, 남편이 술 마시고 폭력 부려서 혼자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때 아내는 깨달았답니다. 내 남편은 평범했지만 진짜 좋은 사람이었구나. 그 후로 아내는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남편이 물었지요. 왜 요즘 나한테 잘해?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답니다. 늦게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어느 70대 남편은 평생 자기 밥은 자기가 챙겨 먹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팔 수술을 하고 오니 남편이 밥을 차리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가 없으면 집이 참 조용하다. 그 말 때문도 아니고 밥을 차려서도 아니고 그저 아내는 남편의 빈자리 인식이 뭉클했던 겁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오래 굳어 있었던 감정을 부드럽게 풀었답니다. 나이가 들면 배우자에게서 새로운 면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춘천에 사는 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평생 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손주가 태어난 후 갑자기 말이 많아졌답니다. 손주한테 책도 읽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장난감도 만들어주더랍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랐답니다. 이 사람한테 이런 면이 있었구나.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지요. 아내가 물었답니다. 당신 우리 아이들한테도 저렇게 해줬어요?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답니다. 그땐 몰랐지. 지금은 여유가 생겨서 알겠어. 아내는 그 말에 묘한 감정을 느꼈답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또 괜히 고맙기도 하고 그날 이후 아내는 남편을 다시 보기 시작했답니다. 늙었다고만 생각했던 사람이 여전히 변화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지요. 나이가 들면 과거를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젊었을 땐 이렇게 살지 말걸. 후회가 많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 다행이야. 감사가 생깁니다. 제주도에 사는 한 부부는 젊었을 때 정말 가난했답니다. 월세방에서 시작해서 애들 학비도 빠듯했지요. 그때는 늘 서로를 원망했답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 그런데 지금은 그 시절이 그립답니다. 가난했지만 함께 버텼던 시간, 서로 위로했던 순간들이 지금은 소중한 추억이 된 거지요. 아내가 말했답니다. 그때 당신이 포기 안 하고 버텨줘서 고마워요. 남편도 대답했답니다. 나도 그래. 네가 옆에 있어서 버텼어.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나이 드는 지혜입니다. 감정 회복은 크게 변화하는 것보다 작게 자주 바뀌는 게 더 중요합니다. 거창한 변화보다 일상의 작은 배려가 관계를 다시 살립니다. 심리 상담가들이 말하지요. 부부가 매일 10분만 대화해도 관계는 다시 좋아진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길 필요 없습니다. 단 3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과거 얘기 금지, 상대 비난 금지, 조언하지 않기. 그냥 오늘 어땠어? 이 한마디면 됩니다. 시니어층에서는 20분 대화법이 관계 회복률 1위라고 합니다. 안산에 사는 한 부부가 이 방법을 시도했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요. 10년 넘게 대화다운 대화를 안 했으니까요. 첫날은 5분도 못 채우고 끝났답니다. 오늘 뭐 했어? 별거 없어? 이게 끝이었지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니 조금씩 달라졌답니다. 아내가 먼저 병원 갔던 얘기를 했고 남편도 동네 산책하면서 본 걸 이야기했지요. 한 달쯤 지나자 10분이 20분이 됐고 3개월 후엔 식사 시간이 즐거워졌답니다. 대화가 살아나니 관계도 살아난 겁니다. 평생 함께 살아도 사람은 한 번에 이해 못합니다. 감정이 다쳤을 땐 말을 멈추고 고개를 돌리고 잠깐 숨 고르는 게 필요합니다. 많은 부부가 이걸 무관심으로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관계를 지키기 위한 휴식입니다. 잠깐의 침묵이 상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울산에 사는 한 부부는 싸우고 나면 각자 30분씩 다른 방에 있기로 약속했답니다. 그 시간 동안 화를 가라앉히고 내가 왜 화났는지 생각해 보는 거지요. 30분 후에 만나면 조금 차분해져 있답니다. 그때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면 싸움이 커지지 않는답니다. 거리두기는 멀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가까워지기 위한 준비 시간입니다. 실천하면 관계가 좋아지는 가장 쉬운 일들이 있습니다. 주 1회 산책, 같은 프로그램 한 편 보기, 한 달에 한 번 작은 외식, 잘 잤어? 다녀왔어. 이 2마디, 식탁에서 서로 한 번씩만 바라보기. 이런 것들이 마음의 주름을 펴줍니다. 대전에 사는 한 부부는 매주 일요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한답니다. 처음엔 그냥 걷기만 했답니다. 근데 몇 주 지나니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됐고 몇 달 지나니 산책이 기다려지더랍니다. 지금은 비가 와도 우산 쓰고 나간답니다. 그 30분이 두 사람만의 시간이 된 거지요. 시니어 세대는 감사 표현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고마워라는 말이 입에서 잘 안 나오지요.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밥 맛있었어. 오늘 날씨 좋네. 같이 있으니 좋다. 이런 작은 말들이 쌓이면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포항에 사는 한 아내분은 남편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고맙다는 말을 하기로 했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요. 뭐 고마운 게 있나? 근데 찾아보니 고마운 게 정말 많았답니다. 쓰레기 버려준 것, 전구 갈아준 것, 무거운 거 들어준 것. 작은 것들이지만 분명히 도움이 된 일들이었지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늘은 이거 고마웠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남편은 처음엔 쑥스러워했지만 나중엔 기분 좋아하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턴 남편도 따라하기 시작했답니다. 오늘 반찬 맛있었어. 청소해줘서 고마워.
부부가 서로 고맙다는 말을 주고받게 되니 집 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나이가 들면 스킨십이 줄어듭니다. 손을 잡는 것도 어깨를 두드리는 것도 어색해지지요. 하지만 신체 접촉은 말보다 강한 위로가 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10초만 손을 잡아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부산에 사는 한 부부는 매일 자기 전에 5초간 손을 잡기로 했답니다. 처음엔 정말 어색했지요. 20년 만에 잡는 손이었으니까요. 근데 일주일쯤 지나니 자연스러워졌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손을 안 잡으면 잠이 안 올 정도가 됐답니다. 작은 스킨십 하나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확 좁혀준 겁니다. 나이가 들면 각자 취미가 생깁니다. 남편은 등산, 아내는 노래교실, 이런 식으로요. 그걸 서로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청주에 사는 한 남편분은 아내가 매주 수요일 노래교실 가는 걸 처음엔 못마땅해 했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노래야. 하지만 아내는 노래교실에서 친구도 사귀고 스트레스도 풀고 정말 행복해 했답니다.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생각을 바꿨답니다. 저 사람도 자기 인생이 필요하구나. 그 후로 수요일마다 노래 잘하고 와. 이렇게 배웅해 줬답니다. 아내는 그게 고마웠답니다.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지요. 나이 들어 관계를 다시 시작한다는 건 참 큰 용기입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두 사람을 다시 평온하게 만듭니다. 어느 60대 남편은 젊을 때보다 아내가 더 예뻐 보인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젊었을 땐 얼굴만 봤고 지금은 마음이 보이니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단단해지고 상대의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강릉에 사는 한 부부는 65세에 다시 시작했답니다. 35년을 함께 살면서 거의 남남처럼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아내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답니다. 우리 내일 바다 갈래? 아내는 깜짝 놀랐지요. 왜 갑자기? 남편이 말했답니다. 젊었을 때 못해준 거 이제라도 하고 싶어서. 두 사람은 그날 30년 만에 처음으로 손잡고 바다에 갔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가 남편이 조용히 말했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 앞으로 남은 시간은 잘해볼게. 아내는 그 말에 눈물이 났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을 65세에 들은 거지요. 두 사람은 그날부터 두 번째 신혼을 시작했답니다. 관계 전문가들이 부부들에게 자주 시키는 과제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편지를 한 줄만 써보세요. 한 부부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내는 앞으로도 당신 옆에서 천천히 걸을게요. 남편은 너랑 걷는 길이 제일 편하다. 두 사람은 그걸 읽고 오래 울었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로 설명할수록 복잡해지고 짧아질수록 진심이 됩니다. 평택에 사는 한 부부도 편지를 교환했답니다. 남편은 당신 덕분에 살았어. 아내는 나도 당신이 있어서 견뎠어. 두 사람은 그 편지를 서랍에 넣어뒀답니다. 힘들 때마다 꺼내보면서 서로에게 힘이 된답니다. 나이가 들면 함께 늙어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원주에 사는 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답니다. 아내는 너무 속상했지만 남편 앞에선 울지 않았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답니다. 괜찮아요. 내가 당신 기억
대신 기억해 줄게요. 남편이 물었답니다. 힘들지 않아? 아내가 웃으면서 대답했답니다. 당신이랑 함께 늙는 게 힘든 게 아니라 행복한 거예요. 그 말에 남편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함께 늙어간다는 건 서로의 약함을 서로 감싸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색하지만 필요한 대화지요. 목포에 사는 한 부부는 70세가 되던 해 함께 유언장을 썼답니다. 서로의 장례는 어떻게 치를 건지, 재산은 어떻게 나눌 건지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눴지요.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깨달았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게 슬픈 게 아니라 남은 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든다는 걸요. 유언장을 다 쓰고 나서 남편이 말했답니다. 그래도 당신보다 내가 먼저 가고 싶어. 아내가 물었지요. 왜요? 남편이 대답했답니다. 당신 없는 세상에서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아내도 똑같은 마음이었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먼저 가고 싶어 하는 이상한 다툼을 했답니다. 웃으면서 울면서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암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6개월이라고 했지요. 아내는 남편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병원에서 죽는 것보다 집에서 편하게 있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6개월 동안 아내는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밥을 먹여주고 약을 챙겨주고 손을 잡아줬지요. 남편은 마지막 날까지 아내 손을 놓지 않았답니다. 마지막 순간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고마웠어. 다음 생에도 당신이랑 살고 싶어. 아내는 울면서 대답했답니다. 나도요. 꼭 다시 만나요. 남편은 아내 손을 꼭 쥔 채 눈을 감았답니다. 평생 함께한 두 사람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대화가 없었던 부부라면 첫 대화가 가장 어렵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중립적인 주제로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나 감정 얘기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로요. 오늘 날씨 좋네. 저녁 뭐 먹을까? TV에서 저거 하네. 이런 평범한 말들이 대화의 문을 엽니다. 천안에 사는 한 부부는 5년 동안 대화가 없다가 어느 날 남편이 오늘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내는 그 말에 김치찌개를 끓여줬고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5년 침묵을 깬 겁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과거 이야기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꺼내면 다시 싸우게 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나 중심 표현입니다. 당신이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때 이런 기분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힘들었어. 이것도 안 됩니다. 나는 그때 많이 외로웠어.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상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천에 사는 한 아내분은 20년 전 일을 이렇게 꺼냈답니다. 당신 기억나요? 첫째 낳고 힘들 때 나 혼자 애 키웠잖아요. 그때 정말 외로웠어요. 남편은 처음엔 변명하려고 했답니다. 난 돈 벌어야 했잖아. 하지만 아내가 조용히 말했답니다. 알아요. 당신도 힘들었던 거
근데 나도 힘들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그제야 아내 마음을 알았답니다. 미안해. 그때 너무 몰랐어. 비난이 아닌 솔직함이 과거를 치유했습니다. 나이 든 남편들은 사과가 정말 어렵습니다. 평생 강하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사과는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사과할 때 중요한 건 변명 없는 사과입니다. 미안해.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미안해. 이 한마디면 됩니다. 내가 그런 건 아니고 이것도 안 됩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주에 사는 한 남편분은 평생 사과를 못하다가 75세에 처음으로 아내에게 사과했답니다. 여보, 나 평생 당신한테 잘못한 게 많아. 정말 미안해. 아내는 그 말 한마디에 50년 묵은 서운함이 눈 녹듯 풀렸답니다.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사과는 늦어도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용서도 어렵습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용서가 어렵지요. 하지만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괴롭습니다. 군산에 사는 한 아내분은 남편의 과거 잘못을 20년 동안 용서 못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가 말했답니다. 20년 동안 네가 괴로웠잖아. 이제 놓아줘. 아내는 그 말에 깨달았답니다.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라고요. 그날 남편에게 말했답니다. 이제 됐어요. 다 잊을게요. 남편은 울었고 아내도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두 사람이 진짜 자유로워진 순간이었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같이 장보기, 같이 산책하기, 같이 드라마 보기, 같이 요리하기, 같이 사진 정리하기. 특히 사진 정리는 과거를 다시 보게 만들어서 감정 회복에 좋습니다. 창원에 사는 한 부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함께 봤답니다. 젊었을 때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여행 갔을 때 사진. 사진을 보면서 두 사람은 웃고 울었답니다. 우리 이때 참 젊었네. 그때 참 행복했지. 사진 한 장 한 장이 추억을 불러왔고 그 추억들이 두 사람을 다시 가깝게 만들었답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시니어 부부 상담도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려는 노력의 하나입니다. 서울에 사는 한 부부는 70세에 부부 상담을 받았답니다. 처음엔 남편이 싫어했지요. 나이 들어 무슨 상담이야. 하지만 아내가 설득했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려면 도움이 필요해요. 결국 남편이 따라갔고 상담을 받으면서 두 사람은 많은 걸 배웠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법, 대화하는 법, 감정 표현하는 법. 6개월 상담 후 두 사람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전문가 도움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이 쌓일 때 비로소 돌아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감정도 어느 날 문득 따뜻하게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함께 늙어간다는 건 서로의 주름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느림을 기다려주고 서로의 약함을 감싸주는 겁니다. 젊었을 땐 사랑이 뜨거웠다면 나이 들어서의 사랑은 따뜻합니다. 불꽃처럼 타오르진 않지만 온기처럼 오래 남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인생의 증인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늙어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한마디 건네보세요.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어떤 말이든 좋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영영 전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평생 함께한 사람에게 건네는 미안함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은 먼저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두 사람의 남은 시간을 훨씬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사랑은 젊은 날의 열정만이 아니라 늙은 날의 온기이기도 합니다. 그 온기를 느끼는 건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이 지금보다 더 따뜻해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장 선생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마음의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엄지척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세요.